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유형 및 대처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속인 경우가 있는데요. 2019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2명의 공인중개사가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둔갑시켜서 피해액이 7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알리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전세 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가로챈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 임대인으로부터 인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고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인지 맞는 여부는 국가공간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공간에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지역과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공제증서는 실제 중개사고 때문에 벌어진 손해를 배상해줄 때에 쓰이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확인해 꼭 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임대인 빚을 숨겨주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규모를 속여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같은 다가구 주택에 이미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들의 보증금 총합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선할지도 모르는 보증금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라는 서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입자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진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몹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못 돌려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면 아예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입주해서 살고 있는 같은 다가구 주택 건물 안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요. 만약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세입자들이 있다면 내 보증금은 그들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보증금들 중에 어떤 것들은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기도 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 제일 늦게 입주한 세입자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규모가 소액이라면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면 딱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2023년도에 계약을 한다면 2023년도에 발표된 최우선 변제 대상 기준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기 훨씬 이전에 임대인이 이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면 그 빚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 점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지역에 따라 그리고 빚이 생긴 시기에 따라서 내가 적용받는 소액보증금 및 우선 변제금액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볼 때에는 근저당권이 생긴 시점, 금액, 다른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우 빚 많은 집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 예방법으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계약을 하기 전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에 부채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챙겨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후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챙겨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의 열납 내역 두 가지 모두 발급해 보세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납 내역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을 통해 이 집에 대해서 설정된 부채의 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찾아드리는 알뜰보험 상담소 광고 시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정과 개인을 재정적 손실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우상과 같은 수단이 바로 보험입니다.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을 보장 분석받고자 하실 때 고객님의 상황과 보험 가입 목적에 따라 보험을 점검해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알뜰보험 상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